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소매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한승 연구원입니다. 2022년 소매 유통업계에게는 리오프닝의 수혜가 너무나도 빠르게 종료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매크로 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로의 채널 시프트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치킨 게임에 이어 이제는 매크로 이슈 극복이 소매 유통 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2022년 업계 상황을 복기해보고 2023년 사업 환경과 실적 전망, 그리고 당사가 생각하는 소매 유통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소매 판매액 성장세가 2022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가계 여유자금 증가와 펜트업 효과 등으로 팬데믹 기간 유통시장 회복을 견인했던 명품과 가전 수요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외부 활동 증가로 패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5%를 상회하던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2022년 9월에는 1.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업태별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특정 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크고 소비 양극화로 명품과 고급 의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 백화점은 16%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로 방문객 수가 회복된 편의점 또한 1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비 양극화와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진 할인점과 슈퍼마켓은 점포 구조 조정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소매 유통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높은 물가 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소매 유통시장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소득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및 암호화폐 등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최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엔데믹화로 세계 각국의 방역이 완화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출국 수요가 폭발하면서 내수 소비에 집중되었던 가계 여유 자금이 해외여행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소매 유통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36.1%까지 상승했던 온라인 침투율이 최근에는 34%대로 하락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금 시장 경색의 여파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무리한 가격 경쟁보다는 내실 위주의 사업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또한 이커머스 확장 전략에서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과 옴니채널 강화 등 상대적 강점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 과거 대비 경쟁 강도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유통 주요 8개사의 실적을 전망해본 결과 2023년의 영업실적 및 재무 안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지만 악화된 거시 여건 하에서 가성비 중심의 소비 확대는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과거 수년간 주요 유통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와 점포 리뉴얼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의 새벽 배송 중단과 이마트의 PP센터 통폐합 같이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이 영업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어 재무 안정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한국기업평가는 당사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6개의 소매유통업체 중 4개 업체의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을 변경하였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AKS&D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롯데하이마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에 피인수된 이후 인수금융 상환에 집중한 결과 점포 리뉴얼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게 집행되었으며 결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지연으로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할인 등 프로모션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 창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영업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안산점을 비롯한 다수의 점포를 매각하여 차입금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미흡한 재무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당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백화점의 실적이 회복되고 점포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로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영업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영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하회하는 영업 실적이 지속되었고 2021년도에는 저수익 점포 관련 손상 차손이 인식되면서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영업 실적 저하가 구조조정 관련 비용과 추징 세금 등의 일회성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할인점의 실적 부진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커머스의 실적 안정화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202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실적이 회복된 데 반해 AKS&D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명품 MD와 여리한 집객력 등으로 인해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아울러 분당점 리뉴얼과 신규 점포 관련 투자 부담으로 자체적인 재무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재무 구조가 미흡한 평택 역사 합병으로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커머스로의 채널 시프트와 소비 성향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유의미한 영업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금 창출력 저하로 차입금 감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은 백화점으로, 가성비 위주의 제품은 이커머스로 수요가 분산되는 등 가전제품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리오프닝 본격화로 인한 야외 활동 증가로 대형 가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롯데하이마트는 2022년 3분기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익 창출력이 과거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하면서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와 이커머스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체질 개선 전략의 성공을 통한 수익 창출력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소매 유통업의 키 이슈는 집객력 확보와 대규모 투자의 실적 기여 여부입니다. 이커머스로 인해 심화된 저마진 구조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집객력 유지 여부가 향후 실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상품 구매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했고 점포 경쟁력은 교통과 주차 등의 편의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상품의 구매 행위를 넘어서 소비의 경험과 체험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오프라인 소비의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쇼핑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던 업체들이 실적이 빠르게 둔화된 반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고 집객력이 높은 브랜드나 점포들을 유치한 업체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오프라인 쇼핑이 여가 활동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효한 컨텐츠를 통한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력 유지 여부가 향후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채널 시프트의 영향이 컸던 할인점 업태를 중심으로 집객력 확보와 이커머스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정 성과 창출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매유통 관련 주요 이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 하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매유통업체의 실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업태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 전환이 예상되기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심리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명품과 고급 의류 등 가격 비탄력적인 하이엔드 상품의 경우 경기 하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필수재와 중저가 소비재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태별로 경기 하강의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시 여건하에서 업태별 실적 방향성은 어떨까요? 과시적 소비 성향이 큰 MZ세대가 백화점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백화점이 주로 취급하는 명품과 고가 의류의 경우 가격 인상의 수요가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은 백화점 업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비 성향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정 매입 비중이 높은 백화점의 사업 구조적인 특성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액 증가는 매출 및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할인점의 경우 경쟁 심화와 채널 시프트로 확대된 집객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높은 오프라인 점포의 채산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로서리 부문 강화와 점포 리뉴얼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출혈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점포 집객력 회복 여부와 가격 경쟁 중심의 출혈 경쟁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쿠팡이 2022년 3분기 첫 영업 흑자를 기록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커머스 시장은 수익 창출력이 제한적인 외화 내빈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 등 거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창출을 통해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짧았던 엔데믹과 리오프닝 시기를 거치고 소매 유통업계는 거시 여건 악화라는 비우호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매크로 지표 동향과 업체별 실적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를 신용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